오늘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 거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이다. 소위 영어 단어는 글로벌이라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만 생각을 누구든지 또 창세기 6장부터 6장, 7장, 8장 이거 보면 9장 뭐 이런 거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를 다 뒤덮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이게 뭐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노아의 홍수가 굉장히 큰 격변이긴 했지만 전 지구를 완전히 뒤덮을 정도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이 아니고 국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수적인 신자가 있다는 것은 거의 더더군다나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번 강좌의 주 목표는 그 어느 한 입장을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하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복음주의 내에 있는 그 다양한 입장들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사실 뭐 객관적으로 100% 객관적으로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이냐 국제적이냐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 문제를 다루는데 그냥 요것만 딱 다뤄가지고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그 이해에 좀 그 무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것을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서론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잘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하는 건 중요하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다루게 됐다. 그렇게 되어 있죠. 첫째는 성경적 이유랄까. 성경의 기사만 보더라도 과학과 연관이 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 꼭 과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만이 아니더라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배에 대한 것, 물론 방주는 전형적인 의미에서 선박은 아니죠. 선박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건데 방주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 그러나 아마 여기 아마 조선학적, 선박학적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제일 많은 건 이제 지질학적 데이터와 연관돼요. 홍수가 온 것, 비, 빗물의 원천, 빗물의 체류, 또 산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잠겨 있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많은 데이터가 생물학적인 겁니다. 생물이 다 멸절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7장 같은 데서는 5부류의 생물, 인간까지 포함해서 인간을 배제하면 이제 4종류, 새, 가축, 들짐승,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데이터를 그 노아 홍수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그 마지막에 인류학적 데이터,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다 멸절됐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러면 이것이 특별히 이제 그 인종들이 어떻게 생기고 퍼졌느냐 이것도 또 굉장히 성경은 좀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인류학자, 뭐 언어학자, 뭐 이런 데서는 역사학자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데이터도 제공하는 게 첫 번째가 성경적이, 두 번째는 뭐 과학사적 이유랄까요? 지질학의 발전 역사를 보면 지질학의 이론 수립에 노아의 홍수를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지질학은 그 출발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사실 지질학이 출발했다. 그건 좀 과장된 얘기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사적으로도 우리가 노아 홍수를 이 얘기를 안 하고
과학과 신앙과의 관계를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로 와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이유에 있어서도 노아의 홍수를 지금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소위 홍수지질학이라는 이러한 명칭을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인식하는 바로는 이제 창조과학회 쪽의 이제 입장인데, 사실은 창조과학회만 홍수지질학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시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발달된 것은 안식교에서 발달이 됐어요. 안식교에서 훨씬 홍수지질학에 대한 것이 많이 발달이 됐고, 그 헨리 모리스가 그 안식교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 20세기 초에 한 1920년도 30년도 이때에 이제 홍수지질학이 이제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1년도에 헨리 모리스와 윗컴이라는 사람이 The Genesis Flood, 이 창세기 홍수 이 책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런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전혀 안 됐죠. 근데 이 책의 영향력은 뭐 엄청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수지질학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현행 지질학과 별도인 대안적인 이런 학문 이론이 있으니까 어쨌든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겁니다. 거기 이제 셋째를 조금 이제 보시면 20세기 홍수 지질학의 원조는 조지 맥크레이디 프라이스, 조지 프라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그 밑에. 근데 조지 프라이스는 안식교 교인이고 제7일 이 미국에는 소위 제7일 안식교를 Seventh Day Adventist라고 그러잖아요. SDA라고 보통 영어 학원 이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Seventh Day Adventist입니다. 이 뜻은 이제 뭐냐면, 어드벤티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임박하게 올 것이다,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드벤트 온다 이제 말이죠. 그래서 Seventh Day Adventist 말고 미국에는 어드벤티스트들이 많았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거기 연관시킬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세기, 20세기에 주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되기 이전부터 날짜를 계속 언제 재림한다 했는데 재림 안 했죠, 주님이. 이제 그 바람에 뭐 갈라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러나 주님의 그 재림이 임박해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드벤티스트라고. 그래서 어드벤티스트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일파가 뭐냐면 바로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예요. 이들은 재림도 세븐스 데이, 토요일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토요일이 이제 구약부터 이제 정해진 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토요일을 중시하는 어드벤티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어드벤티스트들이 있는데, 이제 이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의 창시자는 이제 엘렌 G 화이트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향을 이제 받은 사람이 이제 조지 프라이스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창조가 6일 동안에 일어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환상 이런 걸 이제 보는데 이제 거기에 아주 영향을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프라이스는 카나다 출신의 안식교 신자로서 엘렌 G 화이트를 얘기합니다. 7일 창조전 노아의 홍수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뉴 지올러지라는 이제 책을 이제 발간했는데 이것이 이제 영향을 많이 이제 미쳤어요.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제 프라이스
안 받아들이죠. 전문 지질학자가 이제 아니고 내용 또한 이제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안식교에서 이제 이 책이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딴 데도 조금씩 영향력이 미쳐졌는데 두 번째로 홍수 지질학이 북미에서 크게 각광을 받은 것은 존 C. 윗컴하고 헨리 모리스 이 두 사람이 이 책을 발견했죠. 그래서 원래 이 책은 헨리 모리스가 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윗컴이라는 사람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윗컴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고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헨리 모리스는 그 소위 뭐 수력학, 하이드롤릭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윗컴과 컨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윗컴은 자기가 전문 과학자가 아니니까 당신이 좀 내용을 좀 일부를 좀 나한테 가르쳐 주든지 이 책을 쓰든지 하십시오 해가지고 처음에 조금 쓰려고 그랬는데 원래 박사학위 논문보다 더 2배나 길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이 책을 내는 거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나 이 책은 사실 프라이스의 견해를 새롭게 단정한 것이다. 물론 차이 나는 점도 있어요. 프라이스가 얘기 안 한 것들을 얘기한 것도 꽤 많이 있긴 하죠. 근본 골격은 이제 프라이스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풋노트 1번을 보시면 이게 아주 재미난 건데 이 헨리 모리스는 아주 보수적인 독립 교단의 침례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독립 침례교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KJV only 해가지고 말씀 보존학회 이런 말씀 보존학회가 미국에서는 거의 다 이 독립 침례 극보수의 사람들이죠. 펀더멘탈리스트 중에도 그 중에 일부는 거의 이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이제 펀더멘탈 나간 사람들 그 그룹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막 퍼져 있어요 미국에. 사실 그 헨리 모리스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모리스는 물론 안식교 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이제 모리스의 그 회상을 보면은 풋노트 1번에 나온 것처럼 프라이스의 뉴 지알러지를 읽으며 내게는 생애가 바뀌는 경험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박사학위 하기 전에 이제 모리스가 이 책을 접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완전히 여기 이제 필이 꽂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플라드 지올러지를 찬성하든 안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과학과 신앙과의 쟁점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제 다루게 됩니다. 홍수의 연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또 성경의 내용이니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뭐 이게 쭉 읽어가면은 이해를 못할 거 이제 이런 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섹션 3입니다. 여기 노아 홍수가 무슨 그렇게 입장들이 많은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생기게 됐는지 형성 요인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 요인은 뭐 이 복음주의자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가 아닌가.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그냥 전설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뭐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그 어쨌든 그 입장에 형성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이제 기술하다 보니까 이것도 첫째 요인인 거죠.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이제 발생했. 조금 전에 연표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런 세부 사항까지도 전부 사실을 반영하는 거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제 다 이제 받아들이죠. 둘째 요인,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어떤 범위까지 미쳤는가? 그래서 전 지구적 범위, 지구 전체를 뒤덮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질학과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죠. 지역적 범위, 노아의 홍수는 범위에 있어 근동 지역에 국한된 것이 상당히 일반 홍수와는 달리 상당히 큰 그런 홍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전 지구를 다 뒤덮은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셋째는 조금 특이한 요인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떤 대상의 인간을 멸절했는가? 그래서 어떤 대상이다 그러면 뭐 홍인종, 뭐 백인종 이런 대상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국 여기 따라서 세 가지 입장이 나올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모든 인간을 다 죽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을 다 죽였다고 얘기하더라도 이 안에도 또 A와 B가 갈려요. A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메소포타 지역에만 살고 있었. 그래서 요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노아의 홍수가 로컬 플러드다. 국지적 그런 걸 주장하면서도 모든 인간이 다 죽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모든 인간 두 번째, 투는 좀 달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외에도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메소포타미아 살고 모든 게 퍼져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론은 바로 전 지구적 범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특이한 입장이 이제 C입니다. 이건 일부 인간만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지 않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외에도 살고 있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죽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에 안 죽은 거기서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컬 플러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노아의 홍수 관련한 입장들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걸 한번 그림을 거기 이제 보면은 첫째는 이제 비역사적 그런 전설이다. 이것과 역사적 사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입장 1의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볼 때 크게는 이제 또 둘로 나눠지죠. A와 B. 국지적인 홍수였다. 이게 A 입장이고 B는 글로벌 플러드. 전 지구적인 그런 홍수였다. 그래서 A와 B로 이게 그래서 A, B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지면 좋은데 아까 인간의 어떤 인간들이 죽었느냐 요 요인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A의 로컬 플러드도 두 입장으로 다시 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뭐냐면 로컬.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로컬이고 거기서 리미티드라는 건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도 다 죽지 않고 다 죽이지 않고 일부 사람만 죽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일부고 죽은 사람도 일부다 하면 입장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입장 3는 지리적으로는 일부 즉 메소포타미아이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런 입장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입장 3로 이제 그래서 홍수가 국지적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누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입장 2와 입장 3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입장 4는 뭐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 입장을 이제 거기 정리를. 첫째, 노아의 홍수는 전설에 불과하다. 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제 할 필요는 이제 없는데 그래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약간 그 인용을 하면 이제 이 사람 첫 번째 인용문은 이 사람은 뉴에이지 지지자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방 문서들로부터 도용한 것이 훔쳐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안 쓰죠. 물론 딴 것과 이제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길가메시의 빛과 또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았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도용이란 말은 안 쓰는데 여기는 뭐 아주 에덴, 아담, 하와는 바빌론의 이야기에서 취한 거고 노아 홍수는 다른 400종이나 되는 홍수 이야기의 핵심만 딴 것이며 방주와 아라랏은 수많은 홍수 설화에 보면 유사하게 등장하는 바다. 이거는 뭐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뭐 여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취합한 뭐 그런 사기글이라는 거죠. 아주 심한 그런 표현인데 4페이지로 가면 또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신화만 미탈러지만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저술가가 쓴 책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성경이라는 것이 신화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선화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는 거룩한 헌장인데 이 헌장에 의해 고대 당시 통용되던 제도, 관습, 의식, 신념을 이걸 이제 고대 당시 통용되던 제도, 관습, 의식, 신념이 있는데 요걸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든가 할 때 이 신화를 가지고 이제 고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화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물론 노아 홍수도 이제 신화의 하나로 거기 나오고 이 두 저자의 글을 보면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앞뒤를 몇 번 이제 그 연관되는 거 이제 부분을 읽어봤는데 그렇지만 결국 이 사람의 책을 보면 히랍 신화, 길가메시 에픽, 그다음에 노아 홍수 이 세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놓고 취급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뭐 히랍 신화가 역사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세 번째는 좀 급진적 신학자의 이제 글인데 이렇게 얘기해. 홍수 이야기의 저자들은 여기서 저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서서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문서, 뭐 이 문서, 뭐 이런 피 문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홍수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사실적으로 발생했다는 믿었음에 틀림이 없다. 저자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믿을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들이 쓴 내용에 역사적인 알갱이가 요만큼도 없다. 뭔가 알갱이는 조금 하나 있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얘기가 반복되고 하면서 살이 붙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둘기를 며칠 만에 보내고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거 사실 뭐 실제 그런 게 언제 일어났겠느냐 뭐 단지 어떤 좀 그 당시에 의미심장한 뭐 하나의 뭐 홍수 사건이 작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세 사람의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이제 첫 번째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뭐 여기에 신경을 쓸 필요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 2 노아의 홍수는 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이고 인류의 멸절과 관련하여서도 제한적이다. 이 입장은 노아의 홍수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근동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고 또 인류 멸절이라는 사태적 측면에서 보아도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냐면은 그 당시에 2번 동그라미 그 당시에는 인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말고 다른 곳에도 거주하고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거주민을 멸절한 것이지 그 멸절 대상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뭐 아메리카 인디안이라든가 예를 들면 말이죠.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그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이것과 또 연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그 문화 인류학자하고 또 많이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래서 대표적인 요 입장 2에 해당한 사람들은 대표적인 그 점진적 창조론자들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램은 이제 좀 전 사람이고 데이비스 형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버나드 램은 이제 지역 홍수설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셋째 견해가 이제 이게 이제 자기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나드 램이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바인데 전체 기록은 외관적인 것으로 해석해. 이런 말들이 그냥 영어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들어오지 않게 돼 있는데 전체 기록은 외관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외관적인 것으로 리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해가 떠올랐다. 이것이 외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해가 떠오르지 않죠. 지구가 도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sunrise, sunset이란 말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맞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겉보기에 사실을 본체를 반영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볼 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용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홍수가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되지만 지역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외관적으로는 보편적인 용어가 사용됐지만 실제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것이라면 인간의 멸절도 인간이 딴 데서 있었으니까, 그게 아까 전제된다고 그랬죠. 인간이 딴 데서 있었으니까 인간의 멸절도 모든 인간이 호흡 있는 자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역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버나드 램의 해석입니다. 데이비스 영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데이비스 영은 이제 전문적인 지질학자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과학적인 그 증거가 이제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든지 격변적이고 전 지구적인 홍수에 인류나 동물의 인구가 분단된다든지, 왜냐하면 이거 다 없어지면은 쭉 있다가 그냥 샥 끊어졌다가 새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보면 다 죽어 8명에서 출발하게 되고 동물도 다 죽었다가 나게 되고, 이런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증거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이 인구들, 이때 파퓰레이션이란, 보통 우리는 인구라는 한국의 단어는 사람들만을 가리키거든요. 영어의 파퓰레이션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가리켜서도 파퓰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인류에 대해 인류 인구들이든지 동물 인구들이든지 전 지구에 걸쳐 매우 오랜 과거까지 시점 언제나 연속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뭐가 딱 끊어져 가지고 멸절이 돼 가지고 없다가 새로 이런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미에서는 최소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 전부터 북미에서는 12,000년, 호주에서는 3만 년 내지 4만 년 동안 이미 인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다고 보느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데이비스 영은 이런 면에서 노아 홍수는 범위도 지역적이고 인류도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건 아니다. 일부만 죽은 거다. 이견을 얘기해. 셋째, 노아의 홍수는 범위에 있어서는 지역적이나 인류의 멸절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만 노아의 홍수가 미쳤지만 인간은 다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거기 메소포타미아밖에 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입장은 비록 노아의 홍수가 그 지리적 범위에 있어서는 근동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든 인류는 노아의 가족 8인 제국은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시 인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만 모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자는 역시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휴 러스 같은, 아서 커스턴스는 이제 카나다 사람인데 과거에 책을 많이 쓴 사람이지만 휴 러스는 이제 지금도 살아서 이제 소위 활동을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휴 러스가 쓴 글을 제가 두 가지 다, 커스턴스의 글은 아주 간략하게 나와서 제가 인용을 안 하고 휴 러스는 이걸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인용을 했는데,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한 응수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참여적 홍수에 대해 기술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 접촉한 혼적 동물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표현을 써요. soulish animal, soulish animal 이런 거 이제 예를 들면은 곤충 같은 것은 soulish animal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해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동물도 소울이 있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짐승도 여기 여러 가지 견해가 이제 있어요. 근데 이 휴 라스는 동물에게도 낮은 레벨의 소울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과 그 인간이 접촉했던 이 소울, 즉 여기에는 새와 포유류 이거는 다 이제 멸절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홍수에 대해 대중이 인식하는 바와 달리 인간 기원에 대한 RTB는 자기 단체 이름을 줄여서 휴 라스가 Reasons to Believe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줄여서 RTB라고 했어요. Reasons to Believe, RTB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RTB 모델이라는 건 좀 뭐냐면은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여러 가지 이론이 단일하거든요. 그 안에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점진적 창조론만 하더라도 그 안에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입장 2와 입장 3이 전부 점진적 창조론 자리에 들어있지만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창조과학의 입장은 어디든지 같은 걸 가지고 다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 점진적 창조는 여러 견해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뭐 하나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대중교육을 시키고 이럴 만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휴 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들의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점진적 창조론자 중에도 이런 이제 모델,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전 지구적인 것이 아니고 지리적 제한, 메소포타주의로 국한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모델은 모든 인류가 홍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홍수의 범위를 보편적이라 간주한다. 이때 홍수의 범위는 지리적인 면에서 보편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리적인 것은 역시 로컬이에요. 그러나 거기밖에 사람이 안 살고 있었으니까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거는 뭐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이해하는 입장이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격변이다. 뭐 사람이고 동물이고 뭐 할 것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죽었다는 것이니까 6페이지로 가서 이 입장은 노아의 홍수가 전대미문의 또 전무후무의 대격변이었다고 말한다. 전대미문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런 걸 못 들어봤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자체에서 앞으로 이런 큰 물로 심판하기가 없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전무후무의 대격변이라고 말합니다. 이 홍수로 인해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체가 멸절을 당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지질학적 상태와 조건은 노아의 홍수에 의한 것을 설명해요. 물론 여기서 창조과학계 분들도 지질학의 모든 형편을 노아의 홍수 이거 하나만으로 설명해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죠. 딴 것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대격변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거로 다 설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헬린 모리스와 또 이제 그 윗컴 이제 쓴 그 책에 이제 보면은 그래서 보편적 홍수를 주장하면서 홍수의 지리적 범위가 보편적이라는 것과 인류의 멸절 또한 모든 대상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죠. 이 홍수 지질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입장으로 얘기됩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지질학이 어떻게 이제 발달돼 왔고 이게 노아의 홍수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이걸 역사적으로 좀 파악하는 것이 이 신앙과 이 과학 사이의 그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했습니다.